안녕하세요. 달리기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지만 1년 동안 꾸준히 달리고 있는 자기관리 잘하는 마담초입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도 체육시간 이외에는 뛰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남동생이 누나 뛰는 걸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뛰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는 진짜 뛰면 이렇게 숨이 가빠오잖아요. 그 기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숨이 멎는 거 아닌가, 진짜 심정지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정말 기분 나쁜 그런 숨가쁨이었단 말이죠. 근데 달리다 보면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어느 순간 처음 달리는 1분보다 마지막 1분을 뛸 때 숨이 덜 차게 느껴져요. 또 달리면 달릴수록 숨차고 힘든 걸 잘 넘기면 마음의 안정과 엄청난 성취감이 또 찾아오겠구나,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줍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달려본 초보 러너인 제가 지난 1년간 뛰면서 새롭게 알게 된 꿀정보 7가지와 최소한의 러닝 준비물 말씀드릴게요. 새해에는 달리기를 해볼까 생각하실 분들께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호흡 방법입니다. 호흡은 운동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이 달리기 호흡은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으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했더니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숨 넘어갈 것 같고 이대로 심장 멈출 것 같고요. 이렇게 숨차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몇 분, 아니 몇십 분 동안 참아내면서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달리는 내내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적 갈등이 시작돼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달리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달리기를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호흡법을 찾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호흡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런데이 앱이나 몇몇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정해진 호흡법은 없고 그냥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숨을 쉬래요. 예전에는 코로 들이마시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것도 좀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 호흡법을 제가 따라해봤는데요.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건 그냥 입으로 숨 쉬는 거예요.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거죠.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면 가끔 목이 좀 아플 때가 있는데요. 폐활량이 좀 늘어나면 나중에는 이제 코로 숨 쉬는 방법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초보자이신 분들은 그냥 입으로 편하게 숨 쉬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숨이 차고 괴로워서 중간에 달리기를 그만두는 것보다 조금 편한 숨쉬기 방법으로 꾸준히 지속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달리는 속도입니다. 이건 첫 번째 숨 쉬는 방법과도 이어지는데요. 제 영상 보시면 이건 걷는 건지 뛰는 건지 좀 애매할 만큼 천천히 뛰고 있어요. 달리는 속도도 무리하지 말고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호흡으로 지속해서 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신의 페이스래요. 저는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걷는 건 6, 뛰는 건 8의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달리기든 인생이든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달리는 방향을 알고 꾸준히 롱런 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속도로 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달리기 주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런데이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운동선수나 특별히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매일 달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 3회가 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런데이도 주 3회 코스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나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달리지 말라는 이유는 매일 달리는 게 부상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달린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해주고 다음 날은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하라고 해요. 처음에는 의욕이 막 넘쳐서 무리해서 너무 자주 뛰고 또 이래서 무릎이나 발목 아파서 뛰기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달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 체중의 몇 배 이상의 충격을 계속 무릎, 발목, 다리 쪽에 주게 되는 거잖아요. 몸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걸러 하루 주 3회가 적당하다고 해요. 오늘 뛰었으면 모레 달리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 2회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요. 필라테스 가지 않는 날 러닝을 하는데요. 월목 필라테스, 화금 러닝 위주로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의 절반, 최소 주 4회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자주 하는 건 오히려 좀 피로가 쌓이더라고요. 네 번째, 달리는 장소입니다. 헬스장이냐? 야외 러닝이냐? 이거의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저도 뛸 때마다 고민하는데요. 저는 야외 러닝을 훨씬 더 좋아하긴 하지만 날씨랑 미세먼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를 너무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헬스장에서 하는 걸 디폴트로 하고 날씨나 공기가 좋을 때 야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거 촬영한 날이 화요일인데 수요일부터 엄청 추워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더 추워지기 전에 밖에 나가서 뛰고 싶었거든요.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헬스장으로 가서 뛰었어요. 헬스장은 날씨, 미세먼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야에 보이는 게 한정적이어서 답답하고 지겹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원하는 시간만큼 딱 계획적으로 운동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점은 정말 좋아요. 반대로 야외는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만 이마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고 이렇게 바뀌는 풍경을 구경하면서 조금 더 산뜻하고 훨씬 더 기분 좋게 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아침 9시에 뛰러 나간 적이 있어요. 그날은 별로 춥지도 않아서 나간 거였는데 멀쩡해 보이지만 곳곳에 이렇게 표면이 살짝씩 얼어있더라고요. 의외로 미끄러우니까 혹시 밖에 나가서 걸으시거나 뛰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째, 초보자들은 무조건 런데이 앱으로 시작하세요. 런데이 앱 광고 아닙니다. 런데이의 좋은 점은 달리는 시간과 횟수를 나도 모르게 막 찔끔찔끔 올려서 달리기에 스며들게 한다는 점이에요. 처음에 1분 뛰고 2분 걷고 1분 30초 뛰고 2분 걷고 점점 시간을 나도 모르게 늘려가요. 저는 이제 2분 30초 뛰고 2분 걷고 총 5세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분 30초 뛸 때는 시간에 누가 슬로우 걸어놓은 것 같이 너무 천천히 흐르는데 2분 걷는 시간은 또 2배속 걸어놓은 것처럼 순삭이에요.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계속 정말 대단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10초 남았어요. 이렇게 개인 코치님처럼 막 응원하고 독려해줘요. 단점은 실내 달리기 할 때는 거리 기록이 남지 않아서 직접 입력해줘야 된다는 점인데 저는 귀찮아서 이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그날 하루 클리어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6번째,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은 필수예요.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칭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러닝 전에 꼭 스트레칭 해주세요. 안 그러면 무릎, 발목 부상뿐만 아니라 쉽게 삐끗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스트레칭과 연결된 근력 이야기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7번째, 러닝은 전신 운동이라는 겁니다. 즉, 기초 근력이 필요해요. 저 같은 초보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러닝은 하체 운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전신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몸의 근육을 단련해주기도 하지만 온몸의 근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너무 크대요. 큰맘 먹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무릎이 아파오고 또 허리가 아파오고 원래 몸 컨디션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 몸은 하나하나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리를 움직이는데도 상체 근육이 필요하대요. 며칠 달려봤더니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온다면 러닝화나 자세를 체크해 보셔야겠지만 저질 체력에 운동 안 해보신 분들은 기초 체력과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기본적인 근육 트레이닝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운동을 필라테스와 걷기로 시작해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에 6개월 이후부터 달리기를 시작했던 것처럼요. 저처럼 완전 체력 쓰레기, 저질 체력 운동 안 해보신 분들은 일단 필라테스와 산책으로 시작해서 최소한 달릴 수 있는 몸으로 회복하신 후에 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의욕적으로 막 단단히 다짐하고 새해에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부상으로 중간에 멈추게 되면 그 전에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욕이 이렇게 꺾이고 그 전보다 훨씬 더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뭐 이것마저 못하는 건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다만 어떤 운동이든 운동 시작하고 며칠 안 됐을 때 적응 기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더 떨어지고 또 엄청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 일시적인 몸의 저항이니까 그 기간만 잘 넘겨서 만병통치약인 러닝을 함께 꾸준히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닝 준비물 체크할게요. 러닝화, 운동복, 블루투스 이어폰, 런데이 앱만 있으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쿠션이 조금 있는 러닝화를 추천해요. 그래야 무릎이나 발목에 주는 충격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오래되고 쿠션 없는 러닝화는 초보 러너들에게 정말 치명적이라고 해요. 달리기를 할 때는 딱 붙는 운동복이 중요한데요. 통 넓은 바지는 바지끼리 부딪히고 운동복에 살이 쓸리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면은 오히려 땀을 너무 잘 흡수하고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면은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면이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았거든요. 이건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기능성을 입으시나 봐요. 저도 원래는 필라테스랑 똑같은 운동복을 입는데 여름용 러닝복은 기능성으로 샀어요. 또 브라탑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우리 또 지루한 건 못 참죠. 런데이 앱 켜고 할 거니까
블루투스 이어폰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까지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예요. 이거는 선택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운동 기록을 남기기 또 수월하고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러닝을 더 맹신하게 된 이유, 러닝이 과학적으로 뇌와 호르몬에 또 마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러닝이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편도체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편도체를 억제해주는 해마와 전두엽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또 미국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항우울제만큼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운동할 때 엄청나게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동하고 난 뒤에 기분이 정말 좋고 무기력에 빠져들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과학적인 연구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몸소 체험하니까 정말 신기반기해요. 흔히 마음의 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막연하게 기분이 좋은 느낌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에서 보듯이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운동, 러닝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무기력과 우울,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께 정말 추천합니다. 저는 러닝을 체력과 폐활량을 늘리려고 시작한 건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운동이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운동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러닝이 이렇게 좋은지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이렇게 건강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라도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여기고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는 나를 이기고 운동화 신고 달리러 온 나를 또 칭찬하고 멋지게 여기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손발이 유난히 찬데 뛰다 보면 손끝으로 온기가 쫙 퍼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추운 겨울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손끝 발끝으로 막 온기가 이렇게 싹 퍼지잖아요. 그것처럼요. 온몸으로 피가 돌고 있는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이 내 손을 잡아주면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상상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서 마음의 온도까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제 좀 달려볼까? 라고 마음이 좀 움찔움찔거리고 간질간질 거리신 분들 계실까요? 그럼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마구마구 응원해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새해에는 같이 운동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함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화이팅!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운동도 유튜브도 초보인 저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